3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으로서 또 복습합니다. 페이지에 대한으로서 1페이지 보시면서 봅시다. 1페이지에서 오른쪽에서 국세,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만 따로 암기하시면 되는데, 국세의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특히 농어촌 특별세, 국세 이런 거 아시고요. 그리고 지방세로서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만 따로 암기하시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꼭 기억하실 것으로서 국세, 보유 이렇게 연결되면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보유 이렇게 연결되면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 시설세로 되고, 그리고 그 밑에 키에서 문제에 대한 내용이 취득, 보유, 양도의 구별에 관한 내용의 문제였다고 하였으면 외워야 될 것으로서 취득, 보유, 양도에 공이 적용되는 거 농어촌 특별세, 하나 더 붙으면 인지세, 취득, 보유만 공이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지방교육세, 보유, 양도만 공이 적용되는 세금으로서는 종소세, 지소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로서 되고, 그 나머지는 법률적 근거인 세자 앞에 내용 보시면 돼요. 취득세는 취득만, 등록면허세 취득만, 재산세는 보유만, 종합부동산세 보유만, 지역자원시설세 보유만, 양도소득세 양도만으로 아시면 되고, 뒷페이지로 가셔서 2페이지 오른쪽에서 문제 키하고 연결해 볼 때 는자 앞에 납세지, 맞춤표 앞에서 납세지 나왔으면 납세지를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지방세였으면 뒤에 꼭 있을 말은 소재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세자 앞에 있는 글자 따라가면 됩니다. 취득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나온다면 세자 앞에 취득이니까 따라가서 취득, 물건, 취득세가 지방세니까 소재지,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나온다면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따라가서 등록관청, 등록면허세가 지방세니까 끝에는 소재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해당된 세금이 국세였다면 사람이 주어지는데 사람이 비거주자로 주어지면 소재지, 비거주자 글자가 없다면 주소지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는자 앞에 납세 의무, 맞춤표 앞에서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가 나오게 되면 납세 의무를 문제 키로 잡고 개별적으로서 국외에 나왔으면 숫자 있어야죠. 5년 이상.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 납세 의무 있다. 비거주자 이거는요,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 있다라는 의미로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파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3페이지 는자 앞에 성립 아니면 맞춤표 앞에서 성립 나오면 성립 글자를 문제 키로 잡고, 일반적 경우는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취득세는 취득, 하는 때 성립, 등록면허세는 등록, 하는 때 성립,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는자 앞에 확정, 맞춤표 앞에서 확정 나온다면 확정을 문제 키로 잡고 보유만 세금은 결정, 보유만 외 세금은 신고로 되는데, 거기에서 취득세는 신고로서 확정, 등록면허세 신고로서 확정, 재산세는 결정으로서 확정,
종합부동산세 결정인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예외를 둡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 나왔으면 그때는 신고 기간은 납부기간과 같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없다면 그때는요 결정. 신고하고자 하는 자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납세자 선택. 같은 말입니다. 납세자 선택. 이렇게 나와도 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서 부가징수 방법에서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뜻은 시험지가 맞게 적어지니까 알 필요 없고 택하는 세금을 아셔야 되는데 택하는 세금은 신고를 택한 세금으로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소득세니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보통징수의 뜻은 고지서 발급. 이 말이 있으면 보통징수 뜻이다. 택하는 세금으로서는 지방세 보유. 지방세 보유니까 지방세 결정 되는 세금으로서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로 되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는자 앞에 제척기간 아니면 맞춤표 앞에서 몇 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말이 나왔으면 제척기간 문제다 하면서 포인트 잡는 것은 부정 나왔으면 10년, 무신고 나왔으면 7년, 과소신고 아니면 재산세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이 말이 있으면 5년으로서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3시간 동안 배웠던 복습입니다. 3시간 동안 배웠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 배운 것처럼 느끼죠? 얼마 안 배웠어. 방금 했던 내용은 5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연결합니다. 흐름상으로서 연결하죠. 요 제척 기간 동안에 지자체가 밝혀냈다면 매매해야죠. 세금 세금 더 내라 가산세. 이제 가산세로 갑니다.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떤 단어가 있으면 가산세의 뜻이냐. 문장에서 글자가 쭉 적어지다가 의무라는 단어가 있으면 가산세의 뜻이다. 그래서 가산세 나오고 그 옆에 의무 나오죠. 의무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뜻에 관한 내용으로서 의무란 단어가 없으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출제자가 문장의 표현력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문장의 표현은 다 다르니까 출제자도 달라요. 하나, 글자는 줘요. 의무란 단어는 줘요. 그래서 의무 단어 보자마자 가산세 뜻 하시면 돼요.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문장의 표현을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관계법에서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면 행정벌로서 가산되는 일세목이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어떤 글자 끼었어요? 의무라는 끼었으니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가산세 뜻이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의무에 대한 내용은 2개 있어요. 방금 보니까 의무에 대한 내용이 신고 의무, 납부 의무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이 2개에 따라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신고 관련 가산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납부 관련 가산세 이렇게 2개로 구성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문제와 연결시켜 볼 때 납부 관련 가산세가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가산금에 대한 내용을 납부 지연 가산세로 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세 징수법에서는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가산금 그럽니다. 그러면 법마다 차이점 나는 게 과연 시험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납부 지연 가산세는 알 필요가
없어요. 기본서하고 연결해 볼까요? 기본서에서 이 가산세에 대한 내용의 페이지가 30페이지, 38페이지, 110페이지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38페이지) 보세요. 38페이지에서 동그라미 미음에서 납부지연 가산세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이거 나오니까 거기 몇 줄 됩니까? 엔드 조건이었어요. 그럼 그 줄에 대한 몇 줄이냐면 숫자까지 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10줄이네요.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우죠? 버리세요. 이 내용의 문제가 모의고사 때 나온다면 XX라고 말하면서 치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안 나올 거니까요. 아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것은 뭘 아시면 되겠어요? 신고 관련 가산세를 아시면 돼요. 신고 관련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3번에서 기억에서 문장 지문 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로서 체킹해 줄게요.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20% 가산세. 20%가 100분의 20이 20%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서 기억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에 부정 밑줄. 부정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40% 가산세. 100분의 40이 40%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 밑줄. 적게 신고 이 말 나왔으면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10%. 10% 가산세. 100분의 10이 10%죠. 그 다음에 리을에서 거기에 약간 갈라기 했더니 나온 말이 부정 나왔죠. 부정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40%. 이러면 거의 문장들 다 외운 겁니다. 좋죠? 자, 이 숫자가 왜 나왔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 줄게요.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은 제척기간에 의해서 나왔어요.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 쭉 가보니까 과소신고 아니면 재산세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나왔으면 몇 년? 5년. 되죠? 그리고 문장 쭉 가볼 때 제척기간 물어보면서 무신고 나왔으면 그때는 7년. 문장 쭉 가볼 때 부정글자 나왔으면 그때는 10년. 되죠? 자, 이 내용을 가산세하고 연결해 봅니다. 가산세하고 연결해 볼 때 과소신고했다. 될 때 이 5년 기간 동안에 지자체가 밝혀냈으면 한 대 때립니다. 한 대니까 10% 가산세 이렇게 나와져요. 자, 여기에서 10%란 말이 끝에서 나오려면 가산세 문제에서 앞에가 과소신고 이 말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과소신고 이 말 나왔으면 끝에는요 10%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신고했다. 무신고였으면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이 7년이죠. 과소신고보다 2년이 더 길어요. 2년 더 길게 만든 너는 한 대 더 맞아라.
20%.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때린데 또 때린다. 이렇게 했었죠. 시험장에서는 20%가 기억난 것이 아니라 뭐가 기억나냐면 때린데 또 때린다. 이게 기억나요. 그래서 교육학에서 하는 말이 뭐라 했냐면 시험 용도의 강의는 욕해라. 욕하면 시험장에서 욕이 떠오른다. 그 욕에 의해 가지고 문제에 답을 낸다. 이렇게 교육학에서 나와져요. 그래서 제가 욕하고 있는 겁니다. 더럽죠. 자, 여기 무신고 나와서 몇 프로? 때린데 또 때린다? 답을 20%. 되겠죠? 20% 됩니다. 그리고 20%란 말이 가산세 문제에서 나오려면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무신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부정. 부정에 대해서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은 10년. 무신고보다 3년 더 길어요. 3년 더 고생케 만든 너는 무신고에 더블로 맞아라. 무신고에 더블. 그러니까 몇 프로? 40. 그럼 여기에서 40% 됩니다. 그럼 40%란 말이 나오려면 앞에는요? 부정. 이 말이 써야겠죠. 부정 단어 있으면요? 40%. 이런 얘기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제 여기에 대한 엄청난 문장의 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게 바로 가산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가산세를 가산해가지고 고지서 나가죠. 이 고지서의 납부 기간 동안에 납부했으면 의무는 끝난다. 소멸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내용으로서 소멸 사유를 알 수 있어요. 소멸 사유. 자, 문장에서 4페이지에서 5가로 소멸 나오죠. 소멸로 갑니다. 이 소멸에 대한 이로서 기본서에서는 몇 페이지에서 나오게 되냐면 42페이지에서 나와져요. 기본서 보니까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죠. 안 합니까? 모든 기본서가 다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했던 원인은 법정 내용 그대로 수록해 놨을 겁니다. 시험은 법정 내용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거기에 대한 내용에 파트로 설명해 주면서 단어만 빼냅니다. 파트가 문제 키고요. 단어가 포인트예요. 그것만 하면 문제는 풀려요.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이로서 소멸 사유에 대한 내용은 이 흐름 보시면 세 개를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하나, 납부했다. 그러면요, 소멸되죠. 또 다시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운도 좋게 제척 기간 동안 안 들켰어요. 그러면요, 소멸된다. 제척 기간 만료, 소멸. 운도 나쁘게 다른 상황 들켰어요. 들켰다면 거기서 나가겠죠. 이 고지서 기간 내에 납부했으면요, 소멸된다. 이 고지서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여가 끝난 다음 날이었다 합시다. 끝난 다음 날부터 징수권이 발동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국가와 지자체가 가져오는 권리는 부가권과 징수권 두 개 있다고요. 자, 여기에서 부가권 행사했죠. 발견했으니까. 그럼 남은 권리는 뭐였어요? 징수권. 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보고 소멸시효라 그래요.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은 몇 년이냐면 국세든 지방세든 일반적 경우로서 5년 됩니다. 그럼 5년 기간 동안에 국가가, 지자체가 징수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소멸됩니다. 우리는 일반적 경우만 기억하세요. 소멸시효는 5년이다.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은 민법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타치하지 못해. 민법 과목이 더 큰 과목이거든. 아닙니까? 만약에 그 내용을 제가 타치하게 되면 민법 선생님한테 맞아. 안 맞으려고 타치하지 않아요. 혹시 중단 사유 배운 적 있습니까? 민법서 나와요. 중단 사유. 중단 사유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5년이
하루만 딱 지나면 여기가 5년이에요. 5년인데 여기 하루만 지나기 전에 여기서 독촉장 나와요. 최고장. 도촉장 나왔다. 그러면 이 도촉장 받자마자 여기서부터 다시 5년 시작. 이게 중단이에요. 이건 특수 경우예요. 그건 알 필요 없고. 민법이니까 알 필요 없죠. 소멸시효 몇 년이다? 5년. 5년이 경과됐으면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이렇게 세 개 알 수 있어요. 그 세 개적 내용으로서 위문에다가 표 만들어줬죠. 납부. 뜻 알 필요 없고요. 납부, 소멸, 사유. 단어만 기억하세요. 충당. 충당도 뜻 알 필요 없어요.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충당 글자 있으면 소멸된다. 혹시 모르니까 뜻까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읽어주면 국세 등을 국세, 환급 등과 상계하는 것. 상계란 말은 더하고 빼는 것. 더하고 빼는 거니까 서로 간에 없어진 거죠. 없어지니까 충당된 겁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볼까요? 여기 봅시다. 혹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은 시험이 안 나오는데 이 충당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제일 적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매출액 되겠죠. 판매되는 금액. 자, 매출액에서 곱하기 10% 해가지고 물건 가지고 온 거, 매입액 곱하기 10%를 빼주면 이윤 나오겠죠. 거기에서 과세한다라는 것에서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장사했으니까 이건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으로서 다른 소득 합치면은요, 종합소득세가 됩니다. 그 내용까지 같이 연결해 볼 때 여기에서 이분이 요 부가가치세 기간 동안, 과세 기간 동안 장사를 못했어요. 이건 적어요. 그리고 물건을 엄청나게 가져왔어요. 그럼 이건 크겠죠. 그럼 나오는 답은요, 마이너스. 많이 되죠? 이거 되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다른 소득까지 다 합쳐보니까 그 사람이 근무도 하고 장사도 했어요. 합쳐보니까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100만 원이에요. 납부할 것이. 그리고 여기에서 돌려받을 것, 부가가치세 돌려받을 것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메워줘요. 상계해요. 그러면 여기 어때요? 납부했던 역할이다. 소멸된다. 그래서 충당 단어 있으면 납부할 의무는 소멸된다. 모든 세금은요,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국가 입장으로서, 지자체장으로서 징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징수해야 될 거니까 충당의 법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돈을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충당법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겠죠. 그래서 모든 세금들은 충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충당에 대한 소멸 사유고요. 그 다음에 3번 부가의 취소. 자, 먼저 부가. 부가란 말은 세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준다. 알려준다는 거니까 고지했다는 얘기죠. 고지서 발급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발급하면서 여기에서 세금이 적어져요. 여기 적어졌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취소 그랬죠. 민법서 배웠던 내용을 연결시켜요. 민법서 무효 취소 뜻 배웠죠. 취소는요, 과거로 가서 소급해서 무효다. 이게 취소의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취소니까 과거로 가가지고 이걸 무효시켜요. 그럼 이 세금은요, 소멸된다.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취소. 취소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 아시겠죠? 안 들켰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 5년 기간 동안 국가 지자체가 징수하지 못했어요. 소멸되죠? 이 소멸 사유에 대한 이유로서 이렇게 5개 중에 하나에 들어갔으면 소멸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소멸 사유인 것처럼 보이는데 소멸 사유 아닌 것이 있어요. 기본세 없는 내용으로서 거기다 적어놨죠.
오른쪽 보시면 맨 위에가 소멸 사유 아닌 경우 해가지고 박스에서 4개 나오죠. 그럼 4개까지 전부 다 외워야 되는데 4개 다 외우게 되면 쌍팔년 또 것까지 외우게 됩니다. 쌍팔년 것이 과연 시험 나올까요? 쌍팔년 해가지고 벌써 욕 나오잖아요. 욕 나오니까 그건 시험에서 안 나와요. 그 쌍팔년 것이 어느 거냐? 결선 처음은 쌍팔년 겁니다. 시험 안 나오니까 버리세요. 또 다시 부가의 철회, 이것도 쌍팔년 거예요. 이건 몇 년도에서 나온 내용이냐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한 1900년 초, 1980년 이때 나온 법입니다. 그럼 알 필요 있어 없어요? 벌써 1980년이면은요, 여기에 대한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신 분들의 법이에요. 나 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버리세요. 버리고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2개 기억할 것으로서 하나 사망, 하나 합병. 그리고 사망 밑에다가 또 합병 밑에다가 적으세요. 적는 것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승계. 승계란 말은 이어받는 겁니다. 이어받은 거니까 소멸사유에 들어가지 않아요. 설명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아버님의 재산만 물려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아버님의 채무도 물려받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자고 있는 우리 애들 전부 다 깨워요. 아침에 나올 때 새벽에 나오거든요. 다 깨워가지고 또 한마디 하고 나옵니다. 나 죽으면은 나 죽은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상속 포기각서 제출하라 하고 말하고 나와요.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양반 신불자 아니야? 이게 생각한 바인데 아직은 신불자 아니에요. 제가 살아가면서 채무에 대한 내용이 저한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려줄 재산은 없으니까 아이다 포기해라 해가지고 나 죽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이거 3개월 내로 강조합니다. 상속 포기각서 제출하라 이렇게 말해줘요.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은 이동거리가 있으니까 보통 새벽 1시, 2시에 들어갑니다. 새벽 1시, 2시에 들어가가지고 또 자고 있는 애들 다 깨워요. 다 깨워 또 한마디 하죠. 너희 엄마 돌아가실 때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 말해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두었던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집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안 주면 맞거든. 그러니까 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지고 가라. 그럼 이제 아시겠죠? 자, 사망은 뭐예요? 이어받는다. 소멸 아니에요. 승계예요. 승계. 이제 승계이기 때문에 소멸세 들어가지 않겠죠? 네. 또 법인의 합병은요, 합쳤죠? 뭘까요? 승계. 그래서 법인 합병 승계고 사망이 승계니까 소멸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이제 문제하고 같이 연결해 보죠. 문제 연결할 때 제발 부탁인데 문제 키 꼭 잡고 문제 푸세요. 문제 키 못 잡으면은 세법은 아예 낭패 당하면서 이 틀리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아차 이럽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요. 문제 키 꼭 잡으세요. 1번 봅시다.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간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 표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로 빼고 N은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고반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자, 마침표 앞에 뭐 나왔어요? 가산세. 문제 키 잡으라 했죠? 가산세 문제였어요. 그리고 포인트는요. 거기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나왔죠? 그럼 몇 프로? 20%. 맞죠? 이게 작년 문제로서 옳은 거 골라라 라는 내용으로서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답 이렇게 쉽게 줬는데 작년 세법 문제 엄청 어려웠다? 예, 어렵기는 어려웠어요. 몇 문제가? 세 문제가. 세법은요, 절대 100점 못 맞습니다. 왜 100점 못 맞냐면,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출제자 분들이 자기의 명예가 있어요. 자기 권위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권위의식을 자기가 살리기 위해서요, 100점 안 줘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은 틀려주세요. 작년에 세법 문제에 대한 내용이 권위의식 때문에 나왔던 것으로서 민법 내용이 나왔어요. 공시송달 나왔습니다. 공시송달이 나왔던 원인에 대한 내용은 왜 나왔냐면요. 국세기본법에가 공시송달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것은 틀리라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청구가 나왔습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내용은 행정법 내용이에요. 행정법 내용으로서 심사청구 나왔어요. 그럼 그 문제 맞춰야 돼, 틀려야 돼요. 권위의식 살려주기 위해서 틀려야 돼요. 틀려야 되고 아예 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또 다시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에 대한 계산 문제 나왔어요.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한 계산 문제는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게 틀려야 돼, 맞아야 돼요? 우리가 풀어요? 틀려야죠. 이렇게 세 문제가 틀려야 될 문제예요. 이 세 문제 때문에 어렵다 그래요. 그러나 나머지 13문제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쉬운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문제 때문에 겁먹어가지고 여기까지도 어렵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렵게 보인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럼 13문제에서 8개는 맞추겠죠? 못 맞힐까요? 방금 문제 키 잡아놓으니까 답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이게 답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8개는 맞춰요. 8개 맞췄으면 나머지에는 못 맞춘 것들 한 번으로 어때요? 내리미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5개 중에서 2개는 맞출 거 아니에요. 이거 맞췄으니까. 아니 말고. 2번 갑시다. 2번에서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 옳은 것은 자 물음표 앞에 어떤 글자 있어요? 물음표 앞에 가산세. 자 문제 키 잡아냈죠? 가산세 문제다. 이런 것을 알고 이제 거기에서 선다 봅시다. 1번 무신고 가산세 나오고 그 옆에 가로에서 부정단은 있어 없어요? 부정단은 없죠? 없고 무신고 나왔으면 몇 프로? 20%. 맞습니다. 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무신고 나오고 그 옆에 부정단은 있어 없어요? 있죠? 부정이 포인트였어요. 그럼 몇 프로? 40%. 틀렸죠? 50%가 아니라 40% 나와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과소신고 나오면서 그 옆에 부정단어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이때는요 몇 퍼센트? 10%. 틀렸죠? 20%가 아니라 10%. 4번 과소신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옆에가 부정단어 있죠? 그럼 몇 프로? 40%. 그런데 50%가 왔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에서 과소신고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에서 30%? 틀렸죠? 몇 퍼센트? 10%. 그럼 답은 1번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서 총론 내용을 전부 다 마칠게요. 마치고 그리고 이제 각 세금마다에 대한으로서 취득세로 갑니다. 취득세로 가는데 그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 할게요. 다음 시간 하는데 다음 시간에 대한 내용이 구정대입니다. 달력 보시면은 21일 날 나오죠.
그리고 22일에가 구정 연휴예요. 이렇게. 얘가 토요일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 수업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 수업 끝나고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서울 못 올라가요. 차표 없어요. 구정이잖아요. 못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이거 휴강합니다. 저도 구정 세야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 집에 가야지. 집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휴강할게요. 여러분만 사람입니까? 저도 사람이요. 그리고 휴강할게요. 휴강 대신에 여기 보니까 이제 보강 들어가야죠. 보강에 대한 내용 언제 할 거냐면 2월 5일 할게요. 2월 5일 날. 예, 저 토요일 날 수업 못 합니다. 왜 토요일 날 수업 못 하냐면 토요일 날 수업은 다른 지역에 잡혀 있습니다. 저 토요일도 수업해요. 토요일 날 못 하고 토요일 날 수업 끝나고 토요일 날 수업 끝나고 내려올게요. 내려와서 일요일 할게요. 일요일 날 2월 5일 날. 시간은 10시부터. 10시부터 내려온 김에 더 많이 합시다. 아니에요? 더 많이? 안 하면 좋고. 해줄게요. 5시까지. 밥은 먹고 하지. 밥은 먹지, 밥은요. 식사하고요. 요 사이에 식사합니다. 뭐 식사 시간까지 말해줄까요? 1시 반. 네. 2시 반까지. 그리고 거기 이제 식사하고 난 다음에 5시까지. 그럼 되겠죠? 이렇게 해줄게요. 저도 안 하고 싶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킨 김에 다시 핸드폰에 대해 봅시다. 핸드폰에서 혹시 카카오톡 한번 열어보세요. 카카오톡 열어가지고 거기에 검색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검색에다가 적는 것이 부동산 세법 이태호라고 적어보세요. 적었습니까? 적었으면 거기에서 이게 눌러주면은 창 바뀌죠. 창 바뀌면서 밑으로 쭉 내려가 봐요. 쭉 내려가면 오픈 채팅이 있을 거예요. 오픈 채팅이 있고 거기에서 부동산 세법 이태호 해가지고 660명 되는 숫자 칸이 있습니까? 이게 오픈 채팅방으로서 단톡방인데요. 인원수가 한 650명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채팅 수락하기, 그러니까 자기의 닉네임 적든지 자기 본명 적든지 관계는 없어요. 거기에다가 채팅 수락하기 하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매일마다 세법 문제와 공시법 문제를 계속 올려줄게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민법하고 학계론 문제 올려줍니다. 그래서 올려줬어요. 올려줬고, 그리고 민법과 학계론에 관한 내용의 문제는요. 문제는 또 공법에 관한 내용의 문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600명 계시죠. 이 600명 안에가 합격생들 많이 있어요. 합격생들이 왜 많이 있냐면요. 이 공부하신 분들이 모르는 내용의 문제를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 이 내용을 알려주려고 여러분들한테 그 대화식으로서 알려주려고 그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다 알려줄 거예요. 여기 장점이 뭐냐면 토의해서 서로 간에 그룹 스터디 형식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장점인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이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글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안 보여요. 문제 위로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안 보인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단점은 뭐냐면은 소리가 나나요. 그 카카오톡 소리 있죠? 카톡 소리 나오잖아요. 그게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톡 소리에 대한 내용은 뭘로 놔두냐면 무음으로 놔두면 돼요. 무음으로 놔두면 그건 없어져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문제에 대한 내용이 올라가니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네이버 밴드에다가 또 해놨어요. 네이버 밴드 보시면 공시법 문제하고 세법 문제 올라갑니다. 공인중개사 세법 공시법 이렇게 치면은 거기 있을 거예요. 네이버 밴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태호로 되어 있으니까 글로 들어오시면 돼요. 거기 문제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는 공시하고 세법 문제만 올라갑니다. 단톡에서는 민법도 올라가고 또 학개론도 올라가고 공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갖추는 게 좋을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두 개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또 저도 영리하게요. 여기 보세요. 유인물 보시면은 이제 곧 올라갈 건데 1페이지에서 왼쪽에 위에 보시면 QR코드 나오죠. 그 QR코드를 찍으면은 유튜브로 막 들어옵니다. 유튜브에 태호세법 있어요. 뭐 간단히 말하면 태호세법이고 또 짭세입니다. 짭세 세법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요. 요 짭자가 짧은 시간 내에 짭. 요 세자가 세법 세. 연결하면 짧은 시간 내에 세법 마무리가 짭세입니다. 그래서 이 짭세 거기에다가 한 장으로 곧 나갈 거예요. 이 한 장짜리 있죠? B4로 한 장입니다. 크게 한 장 아니에요. 이 B4로 한 장 만든 것이 언제 만들었냐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한 27년 전에 만든 거예요. 27년을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참 도움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움이 안 되고 저만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저는 인기성 강의 않거든요. 여러분들 위해서 강의해줘요. 인기성 강의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학원에다가 주고 왔어요. 그럼 필요가 없다. 제가 주고 왔는데 그 다음에 온 그아가 그걸 또 갖춰가지고 인기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장으로 다시 만들어요. 다시 만든 게 짭세예요. 그래서 한 장 세법 하지 않고요. 짭세 그래요. 이거 드릴게요. 됐습니까? 드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거 도움 안 돼요. 시험하고는요. 나만 그냥 자랑한 거야. 아닙니까? 그게 도움 될까요? 안 돼요. 요새 시험에 대한 내용의 문제는요. 한 문장이 몇 줄이냐? 넉 줄, 5줄이에요. 그래서 그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 되는 건 뭐가 도움 되냐? 문제 푸는 요령이 있죠. 그게 도움 돼요. 방금 저처럼요. 는자 앞에 있는 단어가 납세지였다. 하면 그 납세지가 문제 키였고 해당된 세금이 지방세였다면 뒤에 나온 말은요. 소재지. 이게 문제 푸는데 도움되는 겁니다. 그걸 적어줘야 돼. 근데 그것은 거기다 못 적어. 왜? 지면이 적어. 면적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못 적어. 그 내용 적 수 있는 것이 어디냐? 한손 노트입니다. 이제 곧 한손 노트도 나올 거예요. 이걸 보시면 돼요. 방금 거기 문제 푸는 요령 적어진 거 있죠? 거기 적어진 것들이 다 한손 노트에 다 적어졌어요. 그거 보시면은 문제 16문제 중에서 14문제는 거뜬히 맞춥니다. 그리고 거기에가 문제들 다 적어져 있어요. 문제 푸는 요령 적어졌고 문제 적어졌고 그 문제 푸는 요령 가지고 수탁시키면 됩니다. 그 한손 노트에 대한 내용은 여기
구정 때 이때 저 쉬잖아요. 물론 여러분도 쉬지만 이 구정 때에서는 안 쉬고 작업합니다. 또 일요일도 쉬지 않고 작업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구정 전에 끝난다면 여러분한테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판매형입니다. 저 얼굴 보세요. 더럽잖아요. 아니, 노하우를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줄까요? 당연히 노하우는 팔아야 돼요. 내 저작권이거든. 그러니까 그건 팝니다. 그리고 그건 시험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건 파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장으로 된 것은 시험에 도움이 안 돼. 내 자랑이야. 내 자랑이니까 인기성에 대한 내용 공짜로 줄게요. 됐죠?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하여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